안녕하세요. 안녕. 오유. 안무교. 자, 우리 이제 한국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6월 말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그치? 쌤이 이제 레이저 포인터를 좀 잃어버려갖고 마우스로 해야 되는데. 자, 함께 보자. 자, 우선 우리 고려시대 대부분의 이제 뼈대는 우리가 다 배웠어. 고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러한 고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까지를 우리가 정치사를 중심으로 많이 배웠고, 이제 그 속에서 경제와 사회는 그리고 문화는 어떠했는지 그 부분 배우고 바로 이제 조선 넘어가면 돼. 내용이 얼마 안 되고 반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중간고사 때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해 못해도 선생님이 더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맨 처음에 배울게 고려의 경제와 산업 7번째 PPT야 이게. 우리가 지금 6번째 PPT까지 했고 이제 이번 시험 범위부터는 7번째부터 시작하는데, 자, 맨 처음에 고려의 토지제도부터 알아보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하면 땅이야. 땅 부자가 돈 부자. 옛날은 더욱 그랬다. 자, 그랬을 때 이 토지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자. 자, 맨 처음에 나오는 토지 제도는 태조왕건의 역분전이라는 게 있어요. 역분전. 이 역분전이라는 건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뭔지만 알고 넘어간다면,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했잖아. 통일할 때 도와준 사람이 있고 그 도와준 사람 중에서도 많이 도와준 사람이 있고 적게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 많이 도와준 사람한테는 땅을 많이 줬을까 적게 줬을까? 많이 줬겠지. 공이 많냐에 따라서 그 공에 따라서 땅을 주는 제도를 역분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통일에 공이 있는 신하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거다. 다른 말로 이걸 논공행상이라고 하는 거야. 공을 논해서 상을 주는 거야. 땅으로서. 그게 역분전이야.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야. 이거를 전식과 제도라고 불러. 전식과. 정말 중요해. 이 전식과라는 게 뭐냐? 전지와 시지를 함께 주었다라 그래서 전식과 제도라고 하는 거야. 자, 전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전지라고 불러. 그리고 시지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을 시지라고 부르고. 우리 옛날에 나무 넣은 다음에 불 때운 다음에 막 온돌 쓰고 막 그랬잖아. 그럴 때 땔감이 필요하다고. 땔감. 그 땔감은 대부분 산 같은 데 있잖아. 그래서 그 산 같은 거를 땅으로 주는 거야. 땔감으로 쓰라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함께 주는 제도다 라고 해서 이거를 전식과 제도라고 하고, 이 전식과 제도의 종류는 세 가지야. 세 가지. 시정, 개정, 경정, 전식과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쌤이 하나하나 알려줄게. 맨 처음에 땅을 주는 기준이 있어. 땅을 주는 기준. 자, 요즘은 국가에서 돈을 주잖아. 옛날에는 돈이 아니라 땅을 많이 줬다고. 땅이나 쌀을 줬어. 요즘 국가나 기업에서 월급을 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월급을 많이 주고 적게 주니? 경력. 그렇지. 경력.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면 경력이 많은 사람한테는 월급을 많이 주고 경력이 적은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그 경력 말고 또 뭐가 있니? 기준이. 임금. 똑같은 거야. 그게. 직급도 경력이라고 치자. 성과. 성과를 많이 낸 사람한테는 월급을 많이 주고 성과를 적게 낸 사람한테는 월급을 적게 주고.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여기 혹시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무원이 꾸민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공무원의 이 단점이 뭐냐? 성과를 아무리 많이 내도 그 성과대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은 연차별로 받는 거야. 연차별로. 경력, 즉 경력이 오래될수록 연차가 오래될수록 월급은 자동으로 올라가. 성과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연차가 엄청 많은데 특별히 일을 많이 안 해. 성과가 별로 없어. 그래도 월급 많아. 근데 여기 신참이나 조금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된 그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엄청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아무리 내도 월급은 정해진 대로 받는 거야. 자,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괴리감의 차이로 이제 약간 현타가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공무원 체질이 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 내가 한 것만큼 받으려면 이제 약간 사기업이 조금 더 이제 맞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월급을 줄 때 그 기준이 있단 말이야. 이때도 마찬가지야. 자, 맨 처음에 시정전식과. 여기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토지를 줬냐? 관품. 등급이 얼마나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그 관리들도 등급 있잖아. 그 등급마다 이제 땅을 차등적으로 나눠준 거야. 플러스 인품. 자, 이 사람은 인성이 어떠한가? 인성이 좋으면 땅을 많이 주는 거야. 인성이 안 좋으면 땅을 적게 주는 거야. 자, 근데 너네는 인성을 어떻게 평가하니?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이랑 한 2달 하고도 한 절반 정도 같이 봤잖아. 실제적으로는 주말에 안 보고 공휴일날 안 봐갖고 실제로 너네가 나를 실제로 본 시간은 대략 2달. 그 2달 중에서도 대부분 수업 시간에만 보잖아. 그지? 그 짧은 시간에 너희들이 나를 봤을 때 2달 반 동안 내 인성은 어떤 거 같아?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 네, 스님으로 가신 건 괜찮아요. 스님? 네. 아 그래? 또 내 인성은 어떤 거 같아? 좋아요. 좋아? 네. 또 딴 거 없어? 귀여워요. 아 그래. 깜찍해요. 우리 은진아, 네? 선생님 인성은 어떤 거 같아? 좋아요.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좋아요. 쌤 안 삐져. 시작하지 않았나? 뭔 소리야? 오늘 깠어요, 쌤. 아 진짜? 상민 씨 저희 깠어요. 아 5교시 또 점심 먹고 국산대 또 저 자식 또 수업 나가겠지? 막 이러면서 당연하죠. 아 그랬어? 안 주면 돼요. 애들이 모함하네요. 아, 그래. 공짜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도연아, 선생님 인성 어떤 거 같아? 아 웃기는 사람 같아. 아? 아 보통 사람 같다고? 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나 봐. 유리민? 아까 수업하기 싫다고 했어요. 내 인성 어떤 거 같아? 글쩍 할 말 없음. 관심 없음? 속으로 욕하는 줄? 아 맞아? 그게 맞다고? 없는 쌤. 아하. 맞아. 뭐라고? 차라리 없는 쌤이래요. 아이 역단이 물렸고. 야 근데 너네들도 인정하겠지만 내가 예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냥 객관적인 나도 선생님이나 좋아하는 거야. 아니 객관적인 상황을 그냥 얘기했을 뿐이야. 맞지? 네. 네. 뭐 얘네들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딱 그냥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상황에 대해 설명만 했을 뿐. 어쨌든 간에 사람 인성 평가하는 거 힘들어. 여기 중에 정말 가장 오래된 친구는 몇 년 친구야? 딴 반에 13년 친구 있던데 13년 친구. 얘와 여기 5년 친구 이상 있다. 5년. 이게 안 해. 7년 7년도 있어? 여기 일단 한 9년을 잡아야 돼요. 오케이 10년 저 13년 친구. 10년이면 유치원 때부터 안 거야. 이렇게? 네. 10 몇 년? 13년이요. 14 여기도 13년이야? 제도요. 14년? 제도 13년. 누구랑? 아 진짜? 14년? 유치원 친구 찾고 있어. 자 14년이면 한 3살 때부터 알던 사이네? 3살 때 기억해? 그냥 그렇대. 3살 때부터 알고 지냈대? 14년 친구. 17년 중에 14년 친구면 진짜 오래된 친구야. 그치? 자 그런데 그 14년 친구가 만약에 이제 예찬이랑 여기 민수가 14년 친구라고 했잖아. 우리 민수가 생각했을 때 예찬이의 인성은 어떤 것 같아? 쓰레기. 우리 쓰레기야. 쓰레기라고? 근데 14년 동안 친구를 한 거야? 재밌잖아요. 너는 쓰레기를 보면 재밌어하는 친구구나. 슬쩍슬쩍 버려져 있네. 예찬이는 이제 민수 인성이 어떤 것 같아? 저보다 더 심해요. 그건 맞아요. 아 그래? 어쩔 수 없어요. 반박하지 마. 반박하지 마. 니가랑 몇 년이었어? 니가랑 몇 년 같아? 나 6년이면 벌써 나왔지. 아니지. 불과 나왔어. 4년이면 벌써 나왔지. 나는 그 정도 안 봤어. 나 이렇게 오래 지냈지만 서로에 대해 잘 몰라. 그냥 서로 욕하기 바빠. 이게 사람 인성은 평가를 못해. 자, 그러면 만약에 너네 이제 대학 갈 때 대학에서는 너네 인성을 평가할까 안 할까? 하죠. 하지 않아요. 너네 인성을 대학에서 평가한다고? 안 해요. 안 한다고? 해요. 네. 하지 않아요. 해요. 인성을 어떻게 평가해요? 인성 평가 설문지 줘가지고. 해. 왜냐? 얘가 이거 있지 않아? 공부를 되게 잘했어. 그래서 야 얘 완전 인재인데 하고 뽑았어. 막 어디 수석 졸업하고 어디 수석 막 합격하고 막 이래. 최고로 잘 나가. 근데 걔가 인성이 안 됐어. 그래서 결국에는 걔는 어디가 있을까? 빵빵. 막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대학교 먹칠하는 거 아니야. 대학 입장에서도
원래 교육기관이잖아.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야. 인격적인 사람. 그래서 당연히 인성을 본다고. 그러면 대학에서 너네 인성 어떻게 평가하니? 생기고요. 생기부에 너네 인성이 적혀있나? 네, 조금. 얘는 착한 놈입니다. 얘는 나쁜 놈이에요. 인성을 평가 못해. 그래서 인성 대신에 뭘 평가하냐? 너희들의 점수. 사회성을 평가해. 사회성. 그럼 너희들의 사회성은 어디서 드러나니? 사회 점수. 도덕 점수. 생기부에 어디서 드러날까? 사회 점수. 선생님이 써주시는 발표. 수업 시간. 예를 들면 너희들의 교우관계. 교우관계가 좋고 적극적이고 이러면 사회성 좋은 거야. 그렇지 않니? 그리고 너네 학교 생활하다 보면 항상 행복만 하니? 네. 아 그래? 네. 아주 좋아. 근데 가끔 갈등이 빚어질 때도 있어. 그치? 그러면 그 갈등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건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떻게 조율했는가? 어떻게 협력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협동심, 공동체 정신 이런 사회성을 보고 너희들의 인성을 대학교에서는 평가하잖아. 그치? 자 그렇게 평가하지만 실제로 걔가 그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100% 확신할 수 있니? 그건 아니잖아. 사람의 인성 평가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는 인성을 평가해서 그 인품을 기준으로 땅을 나눠주는 거야. 이 시정 전시과에서는 이 두 가지가 지급 기준이었고 지급 대상은 어땠냐? 지급 대상은 전직 관리 그리고 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급을 했다. 땅을. 이게 시정 전시과야. 처음. 이게 처음 시자야. 처음 시자.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개정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만약에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관리라면 이 네 가지 기준 중에 어떤 기준이 가장 비합리적이야? 그렇지. 인품을 가지고 땅을 나눠주는 게 가장 비합리적이잖아. 그래서 그대로 넘어와. 그대로 넘어오는데 이 인품만 빠지는 거야. 관품을 기준으로 전현직 관리에게 땅을 나눠준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위에구나. 야 이거 지우개 왜 이렇게 더럽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경정전시가 마지막 경자야. 자 마지막 전시과에서는 이 남아 있는 세 가지 중에 너네가 만약에 관리라면 뭘 뺄래? 전직 관리? 왜? 지금 일 안 하는데. 그치. 전직 관리는 지금 일 안 하는데 땅을 주는 것도 웃기지. 그리고 전직 관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만큼 땅을 계속 주면 땅이 모자라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관품을 중심으로 전직 관리에게만 땅을 지급하게 됐다. 그게 경정 전시과야. 이 전시과 구분할 수 있겠니?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시과라는 단어 혹은 전시라는 단어를 보고 이게 고려시대구나 이거 맞추는 게 첫 번째 기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전시과의 종류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예요. 이 두 가지 정도 포인트로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녹과전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 녹과전제는 뭐냐면 이렇게 전시과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가 몽골이 쳐들어온 거야. 몽골이 쳐들어서 우리나라가 지배당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 전시과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망가진 거야. 붕괴된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토지 제도가 녹과전 제도인데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고려가 이제 거의 휘청거릴 때 고려를 없애고 조선을 만들었지. 그 조선 만들어지기 1년 전에 만들어진 토지 제도가 과전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저번 시험범위 때 충분히 배웠던 내용이다. 오케이? 그래서 전시과 제도를 중심으로 고려의 토지 제도를 너희들이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고 자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왜 안 되니? 여보세요. 오케이. 자 고려의 경제를 배울 텐데 고려의 경제도 우리가 저번 시험 범위 때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야. 여기다 한번 살펴보면 자 우선 고려의 경제라고 할 때 경제 당연히 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수치 제도라 그래갖고 수치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항상 얘기했지. 똑같아 이거는 조세, 공납, 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런데 토지세
토지세를 제대로 거두려면 우리나라의 토지가 총 몇 평인지 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토지 조사한 대장, 토지 대장을 양안이라고 한다. 양안. 그 다음에 또 인구에 따라서 세금을 거둘 때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인구를 조사해서 인구가 총 몇 명인지 적어놓은 장부가 호적 대장.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호적이라고 한다. 오케이? 양안과 호적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금을 거뒀다라는 거야. 너네는 살면서 뭐 인구 총조사 이런 거 안 해봤어? 이게 뭐예요? 이제 예를 들면 철원군의 인구가 몇 명인지 철원군에서 조사를 해. 그런 거 안 해봤어? 안 해봤구나. 아니 너네 내년에 이제 뭐 발급받니? 민증. 그 민증을 국가에서 주는 이유가 뭐야? 이제 성인이라 쓰는 거. 일단 네 성인이고 사실 성인도 아니야. 그치? 그 민증을 발급받는 순간 더욱 너희들은 이제 국가에 뭐가 될까? 개? 뭔 개야? 그래서 개가 아니라 이제 뭐? 국가에서 너네를 이제 더 이제 등록을 해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가 어디 있고 이런 어디 있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네들을 등록해 놓는 거야. 그 민증이라는 게 세금 거두려고 나중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민증할 때 지문도 찍어. 지문도 이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민증이라는 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야. 솔직히 국가의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뭔가 민증이 있는 거지. 너네들 편리하라고 민증이 있는 건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살아가면서 필요하니까. 자 그리고 수치를 보면 조세, 공납 여기 있다. 조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걷는다. 똑같아. 신뢰랑 똑같지? 자 그 다음에 9년에서 조운을 통해서 개경으로 운반한대. 조운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무엇을 옮길 때 차로 옮기잖아. 근데 옛날에 차로 못 옮겨. 그 무거운 쌀 말이 끌면 잘 못 달리잖아.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배를 이용해서 이제 세금을 왕이 있는 개경으로 옮기는 그 제도를 조운 제도라고 하는 거야. 강, 배를 통해서 옮기는 제도, 세금을. 그게 조운 제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둔 생산량, 쌀을 조운을 통해서 개경으로 옮겼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공납은 특산물을 바치는 거야. 똑같이. 우리는 쌀을 바쳤겠네. 그치? 그런 형식으로 특산물을 바쳤고 이 특산물의 종류에는 상공, 매일 정기적으로 바치는 특산물이 있고 별공, 비정기적으로 바치는 공납이 있었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되고 소거주민의 부담이 컸대. 향부국소를 배웠어 우리가. 향부국소는 특별 행정구역. 그래서 좀 못 사는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읍면리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차별을 많이 당했어. 양민인데도. 그리고 소거주민은 세금도 더 많이 수치당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역은 분역과 요역을 증발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양계지역은 인유지역이라고 되어 있네. 이것도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했었어. 다른 지역은 다 세금을 거둔 다음에 조운을 통해서 개경으로 운반하는데 양계지역은 세금을 개경으로 옮기지 않고 그 지역에서 그대로 쓴다. 옮기지 않는다 라고 해서 남는다. 그 지역을 인유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같은 경우에는 귀족은 당연히 잘 살았겠지. 음서제도는 우품위상의 관리는 자기 자식이나 친척도 공무원 프리패스. 공은전은 국가에서 땅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땅은 세습이 가능해. 지금으로 따지면 귀족은 뭐냐면 국가로부터 건물을 하나 이상 받는 거야. 건물 받고 고위급 공무원 되고. 너희들이 만약에 고위급 공무원이 되었고 건물주야. 그럼 어떤 취미를 가지고 싶니? 골프? 뭐 그런 취미들을 갖겠지. 이때 당시에는 문학작품 이런 거 많이 쓴 거야. 문학작품이라든지 시, 또 이제 뭐가 있어, 그림 이런 거. 술 먹으면서 자연 보면서 이제 그림 그리고 이러는 거지. 농민들은 그거 할 시간 없지? 농사 지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전, 국유지, 공유지, 타인의 소유지를 경작했다라고 하는데 자기 땅이 있으면 자기 땅을 경작하면 돼. 근데 자기 땅이 없으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야. 자, 만약에
우리 은진이가 땅이 없어. 근데 내가 땅이 있어. 그럼 은진이 내 땅을 빌려서 이제 쓰겠지? 그러면 이제 내 땅을 빌린 대가로 얼마를 나한테 바쳤을까? 80%? 아, 그럼 넌 만약에 100만 원 벌었으면 80만 원 나한테 주는 거야? 네. 너 어떻게 사냐 그럼? 절반. 보통 절반이었어. 거기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겠지만 내가 이제 프린트에도 적어놨는데 보통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절반 50%를 이제 납부를 했다. 이 요즘 월세 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 거 알고 있니? 네. 월세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어. 근데 남일이 아니야. 너네 이제 고3 입시 끝나고 대학교를 어디로 갈 거야 다? 다 서울로 갈 거 아니야. 맞지? 아니요. 서울로 안 갈 거야? 네. 아 진짜? 못 가요. 못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못 가요. 아니야. 갈 수 있어. 여기 4반 모두 선생님이 봤을 때 서울로 딱 갈 수 있어. 근데 서울로 가면 여기서 출퇴근할 거야? 아니. 네. 여기서 출퇴근하면 얼마나 걸릴까? 2시간. 1시간 한 시간 반? 대학까지. 대학까지 2시간 정도. 적어도 2시간 잡아야 돼. 적어도. 그치? 적어도. 또 버스 기다리는 시간 이런 거 등등 하면 엄청 오래 걸릴 거야. 왕복 4, 5시간이야. 왔다 갔다 못 하잖아. 기숙사 못 들어가면 방 구해야 돼. 월세가 얼마나 될까? 50. 보통은 최대 엄청 비싸 월세가 갈수록. 남일이 아니라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생산량의 절반을 갖다 바쳤다. 내가 월급 100만 원 받으면 50만 원 갖다 바치는 거야. 엄청 크지? 그만큼 땅 있는 사람은 더 잘 살았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농업 같은 경우에는 중농 정책, 농사를 중히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 이거 조선도 똑같아. 계속 똑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개간 장려, 개간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이제 일구는 걸 개간한다라고 불러. 개간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농번기, 농사 때 가장 바쁜 시기 때는 자벽 동원 금지시키는 거야. 여기 땅 파야 돼. 근데 농사 한창 바빠. 써 안 써? 안 쓰는 거야. 농사 바쁘니까. 국가의 근본은 농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세금까지 면제해줄 만큼 농사가 굉장히 중요시되었다. 그 다음에 반농사는 2년 3장, 1년에 1.5번 짓는다는 소리야. 보통 1년에 한 번 농사 짓는데 1년에 1.5번, 2년에 3번 짓는다는 거는 농업 생산량이 그만큼 더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논농사 같은 경우에 윤작법은 돌려짓기야. 벼도 심었다가 콩도 심었다가 뭐 밀도 심었다가 이런 식으로 돌려짓는 걸 얘기하고, 여기 우리가 항상 낚이지 말아야 될 게 논농사야. 논농사. 논농사는 다른 말로 벼농사를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면 모내기법이라는 게 나와. 모내기법. 모내기법이 뭔지 아니? 모내기법이 뭐야? 씨를 뿌려서 이 정도 키운 다음에 그거를 뽑아서 물에다가 심는. 그렇지. 정확히 알고 있네.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 그럼 아기가 혼자서 스스로 자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네. 그래서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부모님이 케어해 주잖아.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커서 이제 좀 아장아장 걸을 수 있고 조금 옹알이하고 말한다. 어디 보내니?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잖아. 그치? 그런 거야. 이 씨앗을 그냥 길가에 뿌리면 누가 밟을 수도 있고 바람에 날려가고 이래서 잘 못 자라. 그래서 안전한 곳에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심은 다음에 조금 키워. 어느 정도 자라면 아까 말한 대로 원래 땅에 옮겨 심는 거야. 이걸 모내기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이양법이라고 하는데, 고려시대 때는 이양법이 일부 남부 지역에서만 실시가 되었어. 근데 이걸 어떻게 낚냐? 고려시대 때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낚는다고. 그게 아니라 남부 일부 지역에서만 시작이 되었고 실시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했다. 그걸 낚이면 안 돼. 고려시대에. 자, 그리고 12법, 비료 주는 것도 발달하고 휴경지 감소하고 수리시설이 확충되면서 농업 생산량은 더욱 증가했고, 문익점 아저씨가 중국으로부터 원나라 그때 목화 갖고 오지. 목화. 이 목화가 이제 뭘로 쓰이니? 솜. 우리 겨울에 따뜻하게 솜 이런 거, 솜옷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입게 된 거야. 솜을 갖고 와서. 그리고 농서로는 농상지교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낚이기 쉬워. 왜 낚이기 쉽냐? 고려시대 때는 농서가 농상집이야. 그런데 나중에 배울 조선 초기 세종대왕 때 있었던 농사책은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있어. 그리고 조선 후기 때는 농가집성이라는 책이 있거든. 뭔가 다 농자가 들어가고 막 헷갈려. 근데 시기가 달라. 조선은 또 조선 초랑 조선 후를 또 나눠. 그래서 이런 거 낚이지 말고. 농상지부는 고려시대 농서라는 거 낚이지 말고. 그 다음에 상업은 개경, 수도의 시장을 설치했다. 그리고 이 시장을 감독할 감독청으로서 경시서라는 게 있었다. 경시서라는 것도 고려시대를 물어볼 때 잘 나와. 경시서. 그리고 상평장은 우리 배웠지? 고려 성종 때 만들어진 거. 그리고 여기 또 잘 나오는 게 동전 이름들, 권원중보, 해동통보, 은병을 주도했는데 이런 동전이 사용된 시기가 어느 시기다? 고려 시기다라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랭킹 1위 하나만 꼽자면 은병이에요. 은병을 다른 말로 활구라고도 불러.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이게 가장 많이 나온다. 고려시대 경제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원나라에서 뭐 지폐 같은 게 들어왔지만 고초 잘 사용 안 됐고, 그 다음에 무역으로는 병난도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다. 병난도라는 무역항이 국제적으로 잘 활용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와 많은 교역을 했는데 그 병난도가 어디 있냐? 이게 병난도야. 여기 병난도 보이니? 이게 병난도야. 여기서 이제 많은 지역과 교역을 했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전기, 후기로 항상 나뉘는데 어떤 시대나 전기는 항상 관영 수공업, 후기는 민영 수공업으로 운영이 된다. 우리 신라시대 배울 때도 똑같았어. 이때도 똑같아. 앞으로 조선시대 배울 때도 똑같을 거야. 그래서 한번 알아두면 편하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소수공업이라는 것도 있었대. 소는 특별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 소 중 그 소잖아. 거기 사람들한테 너네 이거 만들어. 왜? 너네는 천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공업을 시킨 거야. 차별이 많았지. 그 다음에 사원수공업, 후기 때는 이제 스님들한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수공업이 운영되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고려의 경제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배울 부분은 이제 고려의 신분제도와 사회를 배울 텐데, 여기 3페이지만 하고 우리 끝내자. 오케이? 지우개가 좀 새거가 없나? 얘들아, 너무 자는 거 아니니? 지우개가 없네? 이거 말고. 이거 너무 더러워.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서 다른 반 애들 없으면 준비하는 거 갖고 올거야. 아니야. 그냥 화장실만 갔다 와. 아니 아무도 없으면 갖고 올게. 내가 갖고 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니? 그지? 그런 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자, 야, 여기 사회를 보면, 아니, 신분제도를 보면,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 이렇게 돼 있어. 그냥 간단하지? 자, 귀족은 당연히 잘 살았겠지. 계속 했던 거 반복이야. 5품 이상의 고위관료, 얘네들을 보통 귀족이라고 하고, 응사제도와 공문전의 특전을 가지고 있었다. 6개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지네.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이나 옛날이나 잘 사는 사람들은 지들끼리 결혼하지, 그치? 그래서 상호 결혼으로 권력을 유지했다. 그 다음에 중류층은 잘 사는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나쁘지 않은데 저 귀족보다는 낮은 계층들. 신라로 따지면 약간 육두품 느낌? 그게 이제 중류층인데, 이 중류층들은 이제 6품 이하의 관료. 얘는 직역을 세습한다. 예를 들면 군인이야. 그럼 군인이야. 그럼 내 아들의 아들도 군인 시키는 거야. 그 대신 그 군인들이 받는 땅이 있어. 군인전. 이런 거 이제 물려주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얘네들을 보통 중류층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중류층이 향리야, 향리. 뭐 서리도 있고 하급장교도 있고 영리도 있는데, 향리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중류층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우리 고려시대 때는 모든 지방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럼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곳은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했을까? 그게 향리야. 향리. 그래서 고려시대 때 향리의 힘이 은근히 셌다. 그리고 이 향리도 상하, 상층 향리, 하층 향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양민을 보면 얘네가 평민이야. 평민. 그리고 이 고려시대 때 양민, 평민을 다른 말로 백정이라고 불렀어. 백정. 근데 이것도 낚이면 안 돼. 고려시대 때 백정은 양민이야. 근데 조선시대 때 백정은 천민이야. 나중에 조선시대 할 때 또 배울 거야. 낚이지 말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향, 부곡수 얘네도 양민이긴 한데 좀 차별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주 이전의 제한, 이사를 마음대로 못 가. 왜냐면 고려시대 때는 본관제라는 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지역과 사람을 엮는 거야. 그래서 좋은 티어의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의 급도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이사를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제한들이 있었고, 과거도 실질적으로 금지가 되는 차별이 존재했다. 원래 과거 제도는 법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양민들이 응시하기 쉽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향부곡수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금지되었다 라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천민은 노비를 생각하면 된다. 우선 노비는 사람이 아니야. 노비는 사람이 아니야. 왜 사람이 아니냐? 국가의 입장에서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물건 취급을 했다. 매매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노비의 종류는 공노비, 사노비가 존재해. 공노비는 국가에 소속된 노비, 사노비는 개인에게 소속된 노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노비의 종류에도 외거노비라는 게 있어. 외거노비는 출퇴근하는 노비야. 그리고 입영노비는 공노비 중에서 관청에 소속돼 있는, 관청에 살면서 노비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사노비 중에 솔거노비는 주인집에서 함께 살면서 노비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노비라면 출퇴근하면서 노비할래? 아니면 주인이랑 함께 살면서 노비할래? 함께 살면 노비. 아 왜? 귀찮으니까. 아 그럴 수 있어. 가족이 있으면 출퇴근하는데 그냥 혼자 살면 출퇴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예를 들면 출퇴근을 안 하면 주인집에 함께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면 언제든지 와야 되잖아. 예를 들면 너가 군대를 갔어. 그럼 이제 군대에서 계속 살래? 집이랑 출퇴근할래? 집 가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외거노비가 더 이제 좀 좋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봐봐. 외거노비가 돈을 모아서 양인의 신분을 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려시대 때는 군공이나 여러 가지 업적을 쌓아서 신분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야. 우리 옛날에 무신정면 배울 때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천민이었는데 무인의 짱이 되었잖아. 그런 것처럼 이 고려시대 때는 신라시대 골품제는 굉장히 한정적이었어. 변함이 없다고. 근데 고려시대 신분제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신분 이동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회였다. 고려 사회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애초에 지역 자체가 하나의 승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고려의 사회인데, 이 고려의 사회는 다음 시간에 공부해보자. 알겠지? 자, 고생했다.